요새 TV를 보다 보니까 뉴진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걸그룹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또 새로운 그룹이 하나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일단 뉴진스라는 이름이 우리가 진, 청바지라고 하잖아요. 청바지를 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청바지가 우리가 뭐 늘 입는 옷, 일상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소하고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솔직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진이라는 게 이제 청바지. 그런데 그 앞에 뉴자가 붙은 겁니다. 뉴진스. 그러니까 새로운 평범함, 새로운 일상, 또 새로운 소소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와,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늘 그 디자인할 때 강조하는 그런 것 의미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제가 일상 이런 거 강조하면서 뭐 소소한 것에서의 특별함을 찾자. 그래서 뉴노멀이란 말도 있잖아요. 특별한 평범한 이거 두 개를 상반되는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요즘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창의력, 새로운 것이라는 것에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뉴진스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인지 뉴진스의 뭐 노래라든가 뮤직비디오 같은 것들을 보면 또 뭐 라이브 방송의 무대를 보고 있노라면 뉴진스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흔히 이제 아이돌 그룹이 보여주고 있는 칼군무라든가 또 굉장히 막 철학적이고 심오한 세계관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꾸밈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솔직 담백하고 또 뭔가 일상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다가 결국은 평범한 것으로 돌아가는구나.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오히려 그것들이 더욱더 사랑을 받고 그것도 하나의 창의력, 창조적으로 인정받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왔던 뭐 일상 속의 평범함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좋은 디자인으로 탄생할 수 있다.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하이브 산하의 어떤 레이블이었던 어도워에서 이제 나온 걸그룹인데 여러분 한번 단순히 이게 뭐 대중음악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K-팝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디자인의 시각에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프닝이 좀 기네.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걸그룹을 만든 장본인이 이 걸그룹을 기획한 사람이 바로 민희진 대표입니다. SM 출신으로서 소녀시대라든가 또 샤이니 맞지? 네. 엑소 이런 그룹들을 제가 다 좋아하는 그룹들인데 이런 그룹들의 컨셉을 잡고 탄생시킨 그걸 기획한 장본인이었거든요. 그리고 SM을 나와서 이제 독립을 하면서 그 첫 작품으로 뉴진스를 만들어서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민희진 대표의 능력과 어떤 기획력도 뛰어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민희진 대표는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이라는 겁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디자이너 출신인데 이렇게 기획사에서 아이돌 그룹을 키워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팝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민희진 대표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특히 이제 시각 디자인 전공 홈페이지에 가보면 제가 이런 말을 써놨어요. 디자이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썼어요. 시각 디자인과에 좀 특화돼서 한 이야기인데 그래픽 디자이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기초 디자인으로서의 그래픽 디자인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배우고 또 그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시각 디자인을 배우면서 익혔던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이라든가 기초라든가 그 기본들은 어떤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또 그 나아가서 어떤 직업도 어떤 일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도 민희진 대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꼭 이제 시각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디자인 그리고 그 디자인이 디자인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설령 여러분들이 디자인과 관련 없는 일을 하더라도
디자인을 통해서 배웠던 기획이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능력,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디방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한양사이버대학교의 라이브 방송 디방, 자, 47회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뭐야, 오프닝을 5분이나 했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방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학민 교수입니다. 자, 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개강 첫 방송인데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초대 손님을 좀 모시기도 그렇고 다들 바빠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휴 기간 동안에 별로 특별한 거 없이 조금 쉬면서 그냥 밀린 일들 처리하기로 했어요. 밀린 일 처리하기도 좀 바쁜 연휴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랜만에 저 혼자서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편안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기로 이 디방을 한번 돌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단독 드리블 찬스가 왔어요. 네. 자, 2학기 시작된 어떠세요? 뭐 신입생들 지난번에 약 2주 전인가 만나면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했고요. 또 잠깐 디방도 방학을 좀 만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강 첫 방송인데 2주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 첫 시작이라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열심히 각오를 다지면서 한 학기 시작하고 있으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1차시 강의도 듣지 않은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아직까지 1차시도 시작을 안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한 2개 차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천천히.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강의 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밀린다고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주말에 몰아 들으세요. 또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연휴 기간 이용해서 한두 차시라도 좀 따라오시면, 또 미리미리 해두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연휴 때와 같이 또 많은 분들 들어오셨습니다. 김경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남미영님, 반갑고요. 에스올 소이님, 반갑습니다. 김미님도 반갑고, 여기 옆에 좀 앉아 있습니다. 자, 232 픽처 옆에 앉아 있고요. 네, 연휴 전이지만 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디방에 우리 식구들도 열심히 나와서 또 우리 동민이와 같이 방송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되게 기다려지는 디방. 그래서 디방인가? 되게 기다려지는 디방. 네. WH박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이창희, 반가워요. 우리 지난번에도 만났었고. 자, 교수님 점점 더 잘생겨지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몇 개 신청했나 보네, 요번 학기에. 네. 저 오늘 매우 피곤합니다. 어저께, 그저께 잠도 많이 못 자가지고, 네, 요번에 연휴 기간 동안에 그래도 늦잠은 조금 자볼까 생각 중이에요. 서준영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식사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계속 못하고 있는데 한번 시간 내볼게요. 박인정님, 반갑고요. 김민희님, 교수님 티셔츠 및 배경색과 너무 티셔츠? 와이셔츠? 네, 티셔츠. 네, 뒷 배경색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런가요? 네. 제가 좀 아끼는 옷인데 오늘 한번 입어봤습니다. 교수님,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아닌데, 저 피부가 날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좀 피부 관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물 많이 드세요. 자, 시각 디자이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뉴진스도 만들 수 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시각 디자이너, 특히, 이러면 또 시각 디자인에 대한 너무 편파 방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겠다. 가끔 편파 방송하는 거. 편파 중계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재밌겠다. 시각 디자인 편파 방송. 교수님들끼리 싸워주시면 안 되나요? 그거 괜찮아. 시각이 최고다. 나 자신 있어. 최고다. 이길 자신 있어. 이길 자신 있어. 제가 토론에서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타일 팩토리 TV님, 안녕하세요. 본인 TV는 잘 돼가고 계시나요? 스타일 팩토리 TV라고 하셨는데 한번 소개시켜 주시고, 예전에도 내가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 늘 환영합니다. 김경희님, 원샷 찬스. 단독 드리블? 네. 원샷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네, 화면으로 이렇게 뵙고요. 올해 2학기는 좀 오프라인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 2학기 활동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김민희님 교수님 단독 트리블 기대할게요. 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2명 제낀 것 같아요. 네, 경혜님 반가워요. 서로 아시는 분들이신가 봅니다. 나홀로 명절 연휴 완전 부럽습니다. 서준영님, 뭐가 부럽다는 거지? 나홀로 명절 연휴? 그러니까 내가 부럽다는 얘기야? 그쵸. 아니요. 나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일해야 된다니까. 이윤경님, 네, 오랜만에 참석합니다 하셨네요. 네, 예전에 또 디방에서 열심히 일해줬었는데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자, 남미영님, 교수님 뿔테 말고 무태도 한번 써주세요. 내가 얼마 전에 무태 저기 당근에 팔았는데. 네, 무태, 네, 뭐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리샤오님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김민희님 편파디방 기대됩니다. 티셔츠 매우 이뻐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티셔츠 시리즈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학기 제가 요번에 4과목 맡고 있는데 에로 TC중과 디자인, 또 레이아웃, 뭐라고?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그렇게 있고, 프레젠테이션 기법 전공의 그러니까 교양 쪽에 있고요. 그리고 교수님들과 지금 같이 만들고 있는 거 2과목이 있습니다. 공공 디자인 그리고 예술문화 디자인 탐사 2과목이 있는데, 공공 디자인 여러분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이번에 새로 만들어서 아마 최신 정보, 최신 자료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고, 또 공공 디자인 학회장님이신 대한민국의 공공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최성호 교수님, 그동안에 갈고 닦은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 저도 또 그동안에 새로 알게 된 사실들, 또 우리나라가 지금 공공 디자인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국내 사례들도 많이 등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좀 입수해 보면 새로 만들어지는 과목들은 그때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예술문화 디자인 탐사 열심히 지금 교수님들 찍고 있거든요.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 2주차 강의 나가고 있는데, 은덕수 교수님 그 담벼락 앞에서 열심히 얘기하고 계신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열심히 만드시는. 저는 다음 주에 이제 강원도로 촬영을 떠납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6차 시, 7차 시가 강원도를 주제로 이야기가 될 텐데, 1차 시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거기서 인터뷰하는 것도 잠깐 보실 수 있을 텐데, 로케이션 플러스 대표 김태형 원우하고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제 과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좀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저도 앞으로 틈틈이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과제 꿀팁이라든가, 또 과제와 관련한 실기 수업이라든가, 또 레포트 작성법 같은 거 한번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경님,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니까 교수님 강의 들을 방법이 없네요 하셨는데, 네, 일단은 방법이 없는데, 뭐, 지인들 통해서 들어보시든가, 아니면, 네, 제이팍, 네, 좋은 방법이죠, 제이팍. 네, 뭐, 그렇게라도 하셔야겠죠, 뭐. 김민희님, 저는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2차 시 때 브랜딩 어원을 듣고 엉엉 울었어요. 아까 뭐 얘기했는데, 브랜드의 어원이, 라이브스탁, 그러니까, 동물, 가축들에게 표시를 하는, 그러니까 불에 달군 쇠를 동물의 몸에 지져서 표시를 하는, 그걸 이제 브랜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내가 이제 오너십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소유권 표시로 시작이 됐습니다. 브랜딩이 이건 내 거야 라는 것으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의 이니셜이라든가, 또는 그 농장의 뭐 로고 같은 것들을 찍는 것. 사실은 심지어 우리 노예 시대에, 예전에 식민지 시대에 노예들, 사람들에게도 그런 짓을 했었잖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브랜딩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뭔가에 나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거기서 내가 스스로 그 강의 중에 자부하는 것이 코카콜라를 주제로 두 차시를 진행하고요. 워낙 저도 코카콜라 매니아고, 또 뭐 개인 수집품들도 있고, 또 코카콜라의 디자인을 보면 모든 디자인이 다 있어요. 브랜딩은 물론이고, 시각 디자인, 뭐 패키지, 그리고 뭐 정보 디자인, 광고, 그리고 제품 디자인,
그러니까 뭐 병이라든가 코카콜라를 운반하는 박스라든가 그것을 이렇게 내리기 위한 디스펜서라든가 그리고 코카콜라의 역사는 곧 우리 뭐 어떤 음료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의 문화의 역사이기도 해요. 코카콜라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어떻게 발전해 왔고 왜 이렇게 1등 브랜드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명실공히 1등이었던 전통적인 브랜드 코카콜라가 왜 1등 자리를 내주고 지금은 10위권 안에 있기나 한가? 궁금한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 확인한 바로도 뭐 4위, 5위로 밀려났었는데 왜 밀려났는지는 아시죠? 정보화 시대의 IT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한테 밀린 거예요. 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또 그 전기차 뭐지? 테슬라 이런 기업들에 밀려서 이제 전통적인 나이키라든가 뭐 또 코카콜라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이 다 밀려났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코카콜라와 함께 하게 되는데 나중에 코카콜라 편 기대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또 흥미롭게 준비한 것이 맥도날드. 비슷한 이제 브랜드인데 맥도날드 브랜드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한 사람의 성공담 또는 우리가 어떤 먹거리라는 것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거대한 기업이 될 수 있었는가. 물론 역시나 전통적인 브랜드 강자였지만 지금은 많이 밀려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를 따라갈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맥도날드가 사랑받고 있는지 버거킹은 죽을 때까지 맥도날드를 앞설 수 없습니다. 또 아디다스는 영원히 나이키를 앞설 수 없어요. 브랜드의 이미지에서. 그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로고만 봐도 나이키와 맥도날드의 로고는 누구도 앞지를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강의 중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리샤연님, 스마일이고 J-팝 고민하고 있어야 하셨는데 J-팝 환영합니다. 그리고 부전공, 복수전공, 그리고 전과 환영합니다. 네, 많이 들어오세요. 교수님 수업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 졸프 들어요. 졸프 이야기 했습니다. 졸프, 이번 학기 정말로 드디어 오프라인 전시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교수님들하고 정말로 오프라인 전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학교 측의 허락을 받아서 공간도 지금 확보를 해놨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안 하던 오프라인 전시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준비할 것도 많고 또 그런데 졸업자는 많고 그래서 공간 문제 또 여러 가지 행사 문제 등등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졸업 전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단단히 준비하시고 내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는 그런 전시가 열리게 될 것이다. 뭐 앞으로 졸업전에 대해서 간간히 공지도 드리고 또 같이 또 정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각 디자인 전공 공지를 못했어요. 심사 일정이라든가 전시의 형태 요거 조금 고민이 돼서요. 지금 공간의 문제 때문에 전시를 지금 패널로 해야 될지 아니면 배너 스타일로 해야 될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공지를 못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고 일단 심사 일정 정도는 제가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뭐 이번 연휴 기간 지나면서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경희님 픽스 엘리먼트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그 픽스 엘리먼트가 뭐냐면 이게 5번째 요소란 뜻인데 브랜드 전략과 디자인에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요. 5번째 요소. 그러니까 브랜드 요소는 강의는 아닌데 브랜드 4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중요한 이게 5번째라는 것은 그 앞에 4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4가지가 컬러, 네이밍, 컬러, 로고, 심볼 요거 이렇게 4가지인데 그거만 있어도 좋은 브랜딩이 되지만 5번째 요소가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BMW 자동차의 키드니 그릴,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데, 이렇게 돼지컷처럼 이렇게 뚫려있는 그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로고나, 어떠한 심볼이나, 어떠한 색 컬러보다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그 브랜드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픽스 엘리먼트라고 해요. 5번째 요소. 모든 브랜드들이 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BMW의 그 차 앞모습 디자인, 또는 코카콜라의 병 모양 같은 것들. 코카콜라 병 모양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레이먼드 로이에 의해서 그 디자인이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런 것들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또 제가 강의 시간에 뭐 앱솔루트 보드카의 뭐 병 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뭔가 형태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뭐 향이라든가 또 뭐 보이지 않는 어떤 형태 느낌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빕스 엘리먼트를 기획해서 성공한 브랜드는 정말 대단한 브랜드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제 김경혜 씨 그 이야기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32 픽처스 자 오프라인 전시 와 하셨는데 여러분들 꼭 전시에 참가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많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전시가 열리게 되면 꼭 와서 한 번씩 보시고 본인의 졸업전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희님 낙선전도 아니고 수심전. 네, 낙선전은 우리 디자인사에 아니, 미술사에 큰 영향을 끼치면서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인상파 화가의 그림이 이 낙선전을 통해서 탄생을 했죠. 에로티시즘과 디자인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심전. 네, 우리 졸업전 이름이 수심전이에요. 그 수심이 가득하다 해서 수심전이 아니라 손수, 마음심 자를 써서 생각은 손으로 디자인은 마음으로 라는 모티브, 아니 모토를 표현한 건데 졸업전 얘기는 앞으로 자세하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기 싫어요. 교수님 수업 못 듣게 되니 아쉬워요. 그래도 졸업하는 게 좋지 뭐. 네, 빨리 열심히 하셔가지고 졸업하시고요. 디방으로 또 제 이야기 들으시고 더 듣고 싶으면 제이팝. 네. 정시윤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김경희님 저도 졸프 들어요. 걱정이 태산. 졸프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졸업작품은 사실은 졸업을 위해서 무언가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왔던 거를 업그레이드, 디벨롭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졸업 심사라고 명칭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의 작품을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심사에 참여하셔가지고 이런 탈락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온 과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그러니까 개인별 크리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4년 동안 배운 것들 또는 2년 동안 배운 것들이 한번 싹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오히려 기대를 하시고 내 작품이 조금 더 완성되고 내가 평생 포트폴리오에 가져갈 수 있는 완성도 있는 작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세요. 뭐 시험 봐서 탈락하고 합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은 정말로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 작품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 왜냐하면 우리 디자인 학부의 얼굴이 되는 거거든요. 졸업 도록에도 들어가고 전시를 열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남들에게 다 알려집니다. 신입생들이 그 졸업전 작품들을 보고 이 학교를 막 결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그 졸업 작품들을 지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2학기는 한 90명 가까이 되는데 그 90개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크리틱 2번씩 거의 강의를 하나 만들듯이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단기간에 뭐 이런 퀄리티를 올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열심히 참여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멋진 작품으로 졸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졸업 작품 크리틱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발전하는 어떤 과제보다 발전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공별로 뭐 작품이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 뭐 전공별로 졸업 프로젝트 신청을 하셨을 거예요. 그 과목에서의 교수님들 공지사항 그리고 심사 일정 다 따라주시고 요것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세요.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 꼭 늦는 분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제출을 하고 언제까지 뭐 파일을 내야 하고 언제까지 무슨 서류를 내야 이런 것들을만 잘 지켜주시면 교수님들이 잘 끌어줄 거니까 걱정 말고 참여해 주시고 부담 없이 그리고 오히려 기대해도 좋다. 내 실력이 향상되는 기대이고 교수님들께 직접 크리틱 받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졸업 전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들 많이 해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다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팩토리 TV 경혜님 가로수길에서 브런치함이 함께 고민 나눠요. 스타일 팩토리님 누구지? 내가 아는 분인가요? 그 가로수길에 계신가 봐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도 가로수길 자주 가는데.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졸프 감히 같이 고민하시죠. 오셔요. 둘이 뭐가 통하네. 네. 둘이 얘기 말씀 많이 나누세요. 네. 정시훈님, 뉴미랑 건공 복수 전공했는데 내년 2월부터 복수 전공도 졸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학기에 졸프 2개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졸프 준비하면서 디방 듣고 있는데 걱정이 많네요. 네. 요건 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복수 전공 하는 사람들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이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복수 전공 하는 거잖아요. 뭐 복수 전공이 뭐 거저 나옵니까? 2배로 노력을 하려고 본인이 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야지. 근데 뉴미와 건공이다. 야, 힘들겠다. 네. 뉴미 작품도 해야 되고 건축공간 작품도 해야 되는데 건축공간은 이제 모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힘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그 모델을 이렇게 좀 전문가에게 맡겨가지고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올바른 팁인지는 모르겠는데 부담이 된다면 뭐 그렇게 좀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죠. 기획만 내가 하고 컨셉 내가 하면 그 만드는 것 자체는 꼭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는, 내가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다. 네, 건축공간. 어쨌든, 선배님들에게, 또 교수님들에게 좋은 팁을 또 얻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전공 쉽지 않으니까 그만큼 나도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신에, 전공 2개 학위 받으시는 거잖아요. 네, 2배로 힘들겠지만 또 2배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연락 갑니다 하셨고요. 네, 헤라유라고 하셨습니다. 네, 팩토리 저예요. 오세요 교수님. 특강 때 배웠던 만학도 디자이너예요. 그분이신가? 패션 하시는 분? 이렇게 만학도 디자이너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시은님, 저도 뉴미인데 건공 복수 전공 생각 중입니다. 나중에 후기 들려주세요. 네. 사실 예전에는 복수 전공을 이렇게 교양 듣듯이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졸업전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는데, 졸업전 못하면 그냥 하나만 받아도 되잖아. 일단 도전하고. 그리고 조금 졸업전만 좀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여유만 있다면. 네. 신민섭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하셨습니다. 네, 반갑고, 너무너무, 요 디방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는 게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스타일팩터님, 공예가치 컨텐츠 기획연습 컨텐츠 뵌 것 같아요. 그때 또 뵀었군요. 공예가치. 네, 내년에 또 진행을 하는데, 유튜브 강의인데, 내년, 미리 좀 얘기를 하면,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강의를 새로 만들었거든요, 1학기 때. 그래서, 그 공유 전공 학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수 전공을 흔히 우리 디자인 학부 내에서만 복수 전공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디자인과 관련 없지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공을 또 복수 전공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타 학과도 있겠지만 공유 전공 학부라는 것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그러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그 학과 소개 가보면 공유 전공 학부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전공이 있고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통해서 또 복수 전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공유가치 플랫폼 학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가치 플랫폼. 이 공유가치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유튜브예요. 유튜브. 근데 유튜브 학과라고 하면 조금 너무 실용적으로만 보이니까 조금 더 가치를 넣어서 공유가치 플랫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뭐 경험, 뭐 기획, 컨텐츠 이런 것들을 남과 나눈다. 공유할 수 있는 가치로 만든다. 유튜브를 사실 좀 고급스럽게 포장을 하면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굉장히 유해한 컨텐츠라든가 자극적인 컨텐츠라든가 또 뭐 가짜뉴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우리는 뭔가 가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 뭐 그런 의미에서 공유가치 컨텐츠 공유가치 플랫폼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거기에서 제가 유튜브 기초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올려서 나의 채널로 만드는 그런 교양 성격의 모든 학과에 개방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학기에 유튜브를 이용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게 진행을 했고 또 오프라인 특강도 2번이나 하면서 학생들하고 좋은 만남의 기회도 있었는데 내년에도 1학기에 이 공유가치 컨텐츠 기획론이라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 학교 측에다가 또 허락을
받아서 또 지원 요청을 해서 내년 1학기에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생방송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녹화를 다 해놓고 나중에 편집본을 올려서 편집본으로 듣는 수강 출석 체크도 가능해요. 그런데 생방송만 들어도 출석 체크가 가능한 수업이니까 한번 또 다른 경험, 또 다른 유튜브에 관심 있으면 그런 뭐 유튜브에 관련된 어떤 스킬도 배우시고 생방송으로 저와 함께 수업을 하는 그런 기분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1학기 수업이고요. 공유가치 콘텐츠 기획론, 그리고 공유전공 학부의 공유가치 플랫폼 학과를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유튜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관심이 있어 이렇게 보시면, 물론 우리 뉴미디어 학과의 유튜브 관련 수업도 있지만 조금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면 그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수업들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배려머 쓰고 있던 교수님의 티셔츠를 유심히 보는,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 패션 디자인 하시는 분, 이제 기억납니다. 알겠어요. 가로수길에 계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뭐 한번 또 좋은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루비님, 부전공도 있으니까요. 네, 복수전공이 힘들면 이제 부전공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또 다양하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디자인 학부의 5개의 학과를 갖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꼭 본인이 관심 있는 전공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수업들을 함께 들으면서 시야를 넓히고 폭을 넓히고 또 관심사를 넓혀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 내가 택해서 들어온 전공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폭넓게 건축공간 디자인에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실기 수업 말고, 메인 수업 말고, 그 건축공간 디자인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업들, 조금 이론이 많은 그런 수업들 좀 몇 가지만 들어보셔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또 생각보다 좋은 정보, 그리고 내 주변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제가 그래픽 디자인의 스펙트럼이 넓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사진과 여행이라는 수업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여행을 많이 다닌 편입니다. 그때 주로 여행을 같이 다녔던 저의 파트너가 건축을 전공한 교수님이세요. 저희 이제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 또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인데, 그 건축을 했던 분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면서 건축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저 그래픽 디자인 세계가 넓어지더라고요. 그런 데서 눈을 저도 뜬 거거든요. 뭐 한 20년 전부터. 반대로 그분은 또 저랑 같이 다니면서 그래픽 디자인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게 되고 또 넓어지신 거예요. 건축만, 건물만, 또 재료만 신경을 쓰다가 그분은 제 덕분에 건축에 붙어 있는 사인이라든가 뭐 안내 사인, 유도 사인, 층별 사인, 그 다음에 건축물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광고물들, 또 건축물의 컬러, 거기에 있는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도 관심이 생겨서 서로 이제 시너지가 많이 나서 각자 또 뭐 강의도 그렇고 연구 활동이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런 계기를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학부의 5개 과목을 통해서 이루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더 넓혀서 타학과, 공유전공 학부 이런 과목들도 함께 살펴보거나 또 수강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민희진 대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도 뉴진스 만들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뉴진스를 한국말로 하면 새로운 청바지, 신청,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웃으면 어떡해. 같이 그때 타이밍에 맞춰서 웃어줬어야지. 신청바지. 네, 그런 브랜딩을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가끔 이제 아재 개그 이런 거 제가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좀 썰렁하더라도. 네, 신민선 교수님 좀 하시네. 왜, 무슨 고민 있으세요? 네, 고민,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약간 무릎팍도사라든가, 또 무엇이든 물어보살, 약간 그런 것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 상담하러 이렇게 나오면, 그런 것들도, 무슨 고민이 있어서 나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고민 상담 프로그램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좋아요 누르죠. 제가 처음으로 좋아요를 눌렀어요. 네. 구독도 하고 계신 거죠? 우리 디방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0명이 넘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이렇게 막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강조는 안 하는데,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구독자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학기 수강학원님들 너무 부러웠어요. 어떤 수강학원님들? 공약 그 컨텐츠 기획론? 네네. 뭐, 앞으로 내년에 들어오면 되죠. 네, 네, 스타일TV님도 오셨던 얘기 하셨고, 공약치 라이브 수업 너무 새롭고 재밌었어요. 서준영 씨도 그때 같이 수업 들었던 우리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공약치 컨텐츠 기획 수업 강추 하셨습니다. 교수님 시간만 내주신다면 하셨고요. 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디하이라는 동아리 하고 같이 또 식사하고, 거기도 가로수길이었네. 네, 나름 또 즐거운 시간 가진 바 있습니다. 네. 네, 김우수님, 안녕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이창희님, 예문과대님, 안녕하세요. 예문과대가 누구지? 김우수님, 네, 예문과대님이시군요. 네. 제가 얼굴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돼.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네. 자주자주 이렇게 본인을 좀 알려주세요. 네, 저와 함께 여행 다니실 건강학원님 구합니다. 그럼 본인이 누군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저와 함께 여행 다니실, 왜 굳이 건강학원을 구한다는 거지? 아까 내가 말한 거 듣고서, 그렇지. 나와 좀 다른 사람과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서로 영향 주고 받는 그런 시너지가 우리 디자인 학부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홍우정님, 신청. 공유가치 플랫폼, 공유가치 기획론, 네, 신청해 주세요. 네, 리재영, 지금 새로운 청바지, 네, 뉴진스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뉴진스의 특징 중에 하나. 뉴진스가 추구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인이 이 레트로의 절정입니다, 지금. 야, 요거 같은 레트로인데도 또 달라요. 네. 확실히 이 고수들이 손을 대면 그 한 끗 차이인데,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레트로 막 스타일의 서체라든가, 뭐 그런 캐릭터라든가, 뭐 버튼 하나도 좀 다른 느낌이 드는데, 정말로 제가 한 80년대 후반, 또 90년대 초반, 마치 그 야후의 홈페이지를 보는 듯한. 여러분, 야후 아세요? 야후? 예전에 구글은 이름도 없었을 때, 뭐 야후나 뭐 라이코스, 뭐 이런 또 내비게이터, 라는 웹사이트도 있었어요. 내비게이터 아나? 스티브 잡스가 만든 그 애플의 전용 뭐라 그래야 돼? 브라우저였는데 내비게이터. 이 배 운전하는 핸들 있죠, 이거. 그거 뭐라 그러지? 그 배 운전하는 이렇게 조타수들이잖아요. 조타수 그게 로고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 라이코스는 그 검은 표범이 그 로고였고, 야후는 글자가 로고였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막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뭐 쓸까 막 이런 시절. 그때 그 디자인들이 지금 뉴진스 홈페이지나 앱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유치하고 촌스럽고, 그때 향수를 불러내기 그지없는 그런 디자인.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신세대들이 볼 때는 또, 신세대? 이거 너무 올드한 표현 아니야? 요즘 아이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새로운. 그래서 이런 얘기 제가 좋아합니다. 레트로 디자인,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한 추억이지만 그것들을 새 것으로 인식하는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 추억이고 뭐 이런 게 어딨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건데 새로운 스타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래서 이게 소위 먹히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뉴진스를 이렇게 보면서 뭐 노래만 즐기고 뭐 하나의 문화, 그냥 대중음악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도,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멍하니 이렇게 있는 순간에도 리모컨 하나 들고 3시간, 4시간 그냥 끊임없이 보고 있어요. 제가 엄지손가락 하나로 밤을 샐 수 있는 사람인데, 그 TV에 리모컨 하나 들고 딱 앉아 있으면 정말 5시간, 6시간 금방 가요, 하룻밤이. 그래서 시계 보면 막 새벽 5시고 막 그런데, 이
TV에 나오는 한 100여 개의 채널들을 막 하나씩 하는 홈쇼핑도 유심히 보고요. 홈쇼핑 볼 때 이 쇼 호스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혹하게 하나, 소위 구라를 치나 이런 이야기 이런 걸 잘 유심히 보거든요. 정말 사람 혼을 빼놓잖아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33,900원짜리 티셔츠 한 장을 어쩌면 그렇게 30만원짜리 티셔츠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29,900원짜리 화장품을 20만원짜리 화장품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 홈쇼핑을 봐도 배울 게 정말 많아요. 뭐 재미없는 다큐멘터리 뭐든지 또 해외 뭐 드라마 거기에 나오는 소품들 자막들 오프닝 타이틀 이런 것도 유심히 보고 광고도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전 재미있는 게 이거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 TV 보다 보면 케이블 채널에서 특히 이제 약간 B급 채널들이 그런 광고가 많은데 이상한 농기구 선전하고 막 이상한 막 정력제 선전하고 그런 광고들이 있거든요. 되게 유치해요. 그리고 막 그 음악도 그렇고 글씨도 그렇고 너무너무 유치하고 촌스러운데 명륜진사갈비. 명륜진사갈비 그런 거 좋아. 그리고 뭐 소팔메토 막 이런 거 막 광고하고 되게 웃겨요. 농기구 막 칼라 같은 거 팔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상한 욕실 제품 뭐 쓱싹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와 이런 거 누가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런데 그 안에 철학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그 몇 초 동안 세뇌시키고 각인시키고 심지어 몇 분 동안 보게 되고 그리고 뭐 1+1 뭐 5개 사면 1개 더 막 이렇게 막 꼬시고 그러는데 되게 그걸 보통 사람은 그냥 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 안에 엄청난 기획과 철학과 디자인과 영상력이 뛰어난 실력들이 모여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그런 걸 보다 보면 이제 5시간, 6시간 밤샌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리 촌스럽고 또 아무리 흔하고 또 사소한 것일지라도 파고들면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이 누군가는 그런 욕실용품 광고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자,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민희님, 저도 교학상장. 교학상장. 야, 이거 어려운데. 공익가치 콘텐츠 기획론의 그 컨셉이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 이런 광고. 이거보다 더 유치한 것도 있어요. 단 한 방에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 누가 만드냐고. 와, 진짜 신기해. 자, 어쨌든 교학상장이 뭐냐면, 요거는 너무 또 새끼를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강의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상장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자, 디언 방장님? 디언이 뭐야? 그 소모임. 동아리군요. 네. 교수님 초빙해 주세요 하셨는데,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초대를 하면 또 제가 또 거절 못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은 모임 만들고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저도 항상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디언의 모임장이 만수동 나오리. 나으리. 나으리. 오케이. 나으리. 나으리. 만수동 나으리. 오케이. 언제 한번 시간 만들어 보세요. 자, 야후 라이코스 알죠 하셨는데, 네, 이분 저랑 조금 연배가 있습니다. 같이. 네,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감하시는군요. 야후 라이코스. 지금은 야후가 있나? 일본에서는 꽤 얼마 전까지도 이제 없어졌군요. 네, 야후 정말 한때를 풍미했던 어마어마한 기업이었는데 또 그런 기업도 사라지네요. 그때 구글은 정말 명함도 못 내밀었었는데. 자, 김경혜님, 아는 척을 해야 하는지, 뭐 얼마든지 하세요. 네, 뭐 나이 때문에 그러지. 네, 다 압니다. 어쨌든. 네, 이창희님, 교수님, 초빙 강의? 무슨 초빙 강의? 동아리에서 본인들 모임에서 초빙 강의 하겠다는 거죠. 뭐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동료 정도. 네, 응원. 자, 근데 만수동 나으리님은 언제 출연하시나요? 출연도 한번 해야 되는데 지난번 OT 때도 출연은 안 했죠. 네, 나온다고 약속은 했어요. 약속은 했는데 어떤 컨텐츠로 나올지 본인이 한번 준비해 주시고 노래 꼭 부른다고 약속. 노래 한번 기대할게요. 우리 네. 에코 되지? 에코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코 준비해 놓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생목 라이브 기대한다고 하셨네요. 홈쇼핑 MC분들은 프레젠테이션의 대가인 것 같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제가 프레젠테이션 강의 때도 그 홈쇼핑 쇼 호스트들 이야기 했는데, 이 사람들 거의 셀럽이에요, 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연봉 받고 있고, 그리고 본인들도 정말로 끊임없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종목 장르 가리지 않고 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스포츠용품, 가전기구, 뭐 화장품, 뭐 패션,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홈쇼핑 아마 이 분야의 최고봉들이 아마 이 쇼 호스트들이 아닐까. 그 탑 그룹 몇 명이 또 있거든요. 네, 여러분 홈쇼핑 유심히 보시고 거기에 또 자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시간 타임도 치밀하게 계획을 하거든요. 제가 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홈쇼핑 또 PD가 있어요. 현대 홈쇼핑 PD인데 어느 정도로 홈쇼핑이 치밀하게 방송이 되냐면, 홈쇼핑을 할 때 옆에 있는 채널, 홈쇼핑이 메인 채널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채널들을 쓰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보시면 방송 채널 앞쪽은 전부 홈쇼핑이죠. KBS, MBC, SBS, JTBC 요 사이사이에 전부 홈쇼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홈쇼핑 채널 PD가 옆 방송을 다 보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옆에 방송에 광고가 나오면 이쪽에서 딴 걸 딱 내보내. 그거랑 피해서. 옆 방송에서 재밌는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이쪽에서는 쇼호스트가 말고 그냥 자료 화면을 내보내요. 이쪽에 방송이 딱 끝나자마자 바로 쇼호스트로 바꿔요. 그럼 쇼호스트는 순간적으로 이쪽에서 자료 화면 3초 전 이렇게 딱 하면 자기가 말을 3초 안에 마무리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또 3초 전 그러면 또 말할 준비하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치밀하게 방송을 옆에 채널이 뭘 나오는지 봐가면서 하는데, 그 정도 순발력과 훈련이 돼 있다라는 건데, 하여튼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자, 생용 라이브, 생목 라이브, 죄송합니다. 네, 생목 라이브를 제가 잘못 읽었네요. 아까 이야기한 거고. 자, 요즘 MZ세대들의 트렌드, 패션 트렌드도 완전 그 시절 레트로죠. 네, 요즘 MZ세대들의 레트로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것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한테는,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추억인 것이고. 네, 저도 만수동 나얼님 누군지 알아요 하셨습니다. 24시 출격 대기 중. 오, 알겠습니다. 네, 노래 기대할게요. 근데 이제 검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검증을 해봤는데 좋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믿고 그러면 하셨고요. 교수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살 빠졌다고 부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살이 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조금 살을 좀 찌워야겠어요. 좀 휴식도 좀 잘 취하면서. 장수돌침대 별이다. 이런 거 맞아. 장수돌침대 이런 광고들. 그러니까 분명히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력이 없어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실력이 없으면 정말로 촌스럽게 나오는데, 이렇게 촌스럽게 잘 만드는 실력. 이 실력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라라는 겁니다. 대단한 광고들이니까 유심히 보시고 소홀히 보지 마세요. 네. 자, 네. 크크크 하셨습니다. 이재웅님, 어렸을 때 본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본 거, 그 광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신민서님, 홈쇼핑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 힘들죠. 저도 사실 그래서 예전에 라텍스 베개도 사고, 전자제품도 좀 사고, 안마기도 사고 막 그랬었어요. 네. 몸에 좋은데 뭐라 할 말이 없다는,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네. 어떻게 이게 좋은데 설명을 할 수가 없네. 뭐 이런 광고도 있거든요. 약간 유치하면서. 그리고 그 여명 808. 와, 그 광고는 정말 막 뇌리 막 남아있는데, 아직도 그 광고도 끝장이죠. 네. 그리고 전국 꽃 배달. 뭐 이런 광고들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 번쯤은 대리운전 광고도 그렇고,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서 이런 컨셉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네, 이 광고는 의도적 화한 39,000원, 이거 말하는 거 내가 화한 39,900원. 전국 어디든 39,000원이거든. 이게 저기 YTN에서 주로 많이 나와요. YTN에서 전국 꽃배달 배칠수의 그 꽃배달 나오는데, 대단하네. 그런 그래픽들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꼭 한번. 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라이코스 이후 마시마로? 라이코스 야후 마시마로. 마시마로는 캐릭터, 네. 토끼 캐릭터 말하는 거죠? 마시마로. 캐릭터. 그렇죠. 예전에 막 노트도 있었고, 도시락통도 있고, 뭐 우산도 있고, 대단했는데, 마시마로. 네. 이런 추억의 이야기들 재밌겠네요. 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그런 것들 좀 얘기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연배. 네.
이 야후 라이코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이건 모른 척 하는 것 같은데. 아는데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드라마 끝난 타이밍을 바로 맞추는 거. 그 말은 맞아, 그거입니다. 드라마 끝난 타이밍을 바로 맞추는 거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왜 건강 프로그램 있죠? 네네. 토마토라든가, 또 생로병사라든가, 또 무슨 프로그램 있지? 비타민이라든가, 만약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거기서 꼭 이렇게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마 뚜껑이 덮여 있어. 그러면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뭐 콜레스테롤에 좋고, 뭐 고지혈증 어쩌고서 쫙 열면 막 뭐 두부가 나오고, 뭐 아보카도 막 나오고, 네. 이렇게 사람들 와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거 끝나고, 딱 그거 끝나고 옆에 홈쇼핑 딱 틀잖아요. 아보카도 오일 팔고 있어. 진짜라니까. 정말이에요. 네. 그렇게 기획 아닌 기획을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토마토가 몸에 좋다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 또 뭐 생강이 몸에 좋다라는 방송이 나왔어요. 기가 막히게 그거랑 거의 동시에 옆 홈쇼핑 채널에서 생강즙 팔고 있다니까. 굉장히 괜찮은 마케팅 같아요. 대단한 마케팅. 네. 그 정도로 그걸 다 이제 이용을 하는 거. 이용을 하신 거지. 정보를 입수해서 요때 요걸 틀자. 나 그래서 아보카도 오일 샀잖아. 진짜로. 아니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지만 옆에서 1시간 동안 아보카도 오일이 몸에 좋고 뭐 혈액순환에 좋고 뭐 다 좋다고 막 내내 들었어. 그런데 세 병에 39,900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놈의 39,000원. 네, 무이자 10개월. 그러면 산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마케팅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것도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보카도 병을 예쁘게 디자인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기획해서 좋은 브랜딩으로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또 홈쇼핑에서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일 것인가. 내가 만약에 이것을 남에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해보면서 다큐멘터리와 홈쇼핑도 배우는 거예요. 네. 어쩐지 홈쇼핑 한번 보면 드라마 타이틀 놓칠 때가 많았더라니. 그렇죠. 네. 또 관계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치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멍 하는 순간 코 베어가고 눈알 떼갑니다. 이게 너무 옛날 표현인가? 네. 자꾸. 레트로. 네. 자, 전리품 집에 많아요. 전리품, 무슨 전리품 말하는 거예요? 홈쇼핑. 홈쇼핑. 그렇죠. 뭐 요즘 홈쇼핑.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라이브. 아니, 모바일로. 네. 핸드폰 뭐라 그러지? 쇼핑몰. 네, 라이브로 많이 하시죠. 라이브 네, 커머스도 있고. 배민이나 네. 네이버. 뭐, 어딜 가도 다 홈쇼핑이 있어요. 심지어, 뭐, 야놀자니, 이런 여행에 가도 또 있고, 뭐 골프 부킹 이런 앱에 들어가도 거기서 또, 거기 또 몰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쿠팡이든, 뭐, 마켓컬리든, 뭐 이런 앱도 많은데, 어쨌든, 아직도 그래도 홈쇼핑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뭐, 몰은 몰대로, 앱은 앱대로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오늘 뭐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 자, 전리품 많고, 저도 많습니다. 예전에 카오디오도 산 적도 있고, 에어컨도 산 적이 있고, 저 예전에 놀랐던 거는 한창 홈쇼핑 유행할 때, 무슨 자녀들 유학도 팔더라고요. 해외 유학.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유학도 있고, 뭐, 아주 굉장히 고가의 뭐, 크루즈 이런 것도 있고, 못 파는 게 없어. 하긴 뭐 뭐든 못 팔겠어요. 네. 엄마의 장난감들, 엄마들 네, 쉽지 않습니다. 유혹에. 어머니들이 또 집에서 TV를 많이 이제 보시니까, 당연히 시청자층이 많은 시간을 맞춰가지고 또 홈쇼핑 뭐 제품도 이렇게 팔고 있겠죠. 이구성 오늘이 마지막. 와, 멋진 말입니다. 이구성 오늘이 마지막. 이 말에 혹해서 내진임박 막 딸랑딸랑딸랑 나오고 그때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또 쿨의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쿨 음악, 노래요? 쿨 노래들. 뭐 하여튼 배경 음악들. 비타민 많이 사죠. 비타민 건강 제품. 저도 오메가3 무지하게 삽니다. 네, 이창희님 다들 광고 소비 사회의 꽃인 듯해요. 저는 이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광고와 이런 홈쇼핑 또 이런 소비가 있어야 우리 디자인계는 호황이다. 소비와 디자인은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소개시켜주는 책이 소비의 역사라는 책인데 이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수록 디자인계는 좋아지고 우리는 할 일이 많아져요. 패키지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세렌 브랜드가 자꾸 등장을 하고 또 제가 할 말은 아닌데 자꾸 브랜드가 이렇게 사라지고 다시 나고 이게 많아져야 디자인계는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비 사회에 또 한 몫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소비를 하면서 많이 느껴보시고 또 장단점도 파악해 보시고 다 이제 그런 경험에서 내 디자인도 나오는 겁니다. 자, 서준영님 맞아요. 일부러 그렇게 편성한다고 들었어요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편성을 하고 우리가 모르는 또 치밀한 것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츠타야 서점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프라인 매장도 사실은 그래요. 요즘은 이제 요즘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로 츠타야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점에서 책만 팔지 않는다. 그리고 책을 진열할 때 항상 그 책과 관련된 물건, 음식, 과일, 장난감 이런 것들 같이 진열을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마트 가보면 돼지고기 팔고 있는데 옆에서 카레 파는 거 본 적 있어요? 돼지고기 정육점 코너에 앞에 카레가 꽂혀 있어. 그 돼지 카레에다가 돼지고기 많이 넣잖아요. 또 소고기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파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야, 서점에. 그러니까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 옆에 바나나를 팔고 있어. 분명히 이 책과 바나나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책을 팔고 있는데 옆에 장난감이 놓여 있고 이런 식의 융합, 디스플레이. 뭐든지 예,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런 이제 츠타야 서점이 이제 그런 걸 한 거고 서점 안에 스타벅스를 최초로 끌어들인 게 바로 츠타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책 표지 디자인하고 이거 가지고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그게 벌써 15년 전, 20년 전입니다. 그런 게 시작된 게. 그래, 뭔 얘기가 그렇게 됐지? 홈쇼핑? 네, 하여튼, 모든 것들의 융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얘기 하다 그랬지. 모든 것들은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것에 우리는 놀아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 이용당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졌어. 그런 시스템에, 그런 기업들의 치밀함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치밀함을 잘 이해하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서치하나 이런 거는 잠깐이에요. 더 큰 생각과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걸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 우리 산양사회부대학교 우리 교수님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보시고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맞아요. 서로 협업. 네, 좋습니다. 콜라보레이션 이럴 수도 있지만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다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그걸 유심히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의학 프로 끝나고 홈쇼핑 보면 관련 상품 판매 하더라고요. 제 말이 이런 거예요. 네. 생로병사니 뭐니 해가지고 그때 뭐가 좋다 이걸로 병을 이겨냈다 그러면 바로 그 옆에서 그걸 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찌따야 옆에 스타벅스가 있으면 서로 잘 되는 거야. 서점 왔는데 커피 한 잔 먹고 싶고 또 커피 마시는데 책이 보고 싶고 서로 잘 돼. 그런 마케팅 디자이너로서의 중요한 마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SK 홈쇼핑 대표님 아는데 좋아하시겠어요? 이분 저기 광고음악과 나온 분이거든요. 광고 미디어학과. SK 홈쇼핑 대표님, 그러면 이 디방에 섭외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어이님, 그렇지. 자, 디방에 SK 홈쇼핑 대표님 섭외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꼭 한번 연결해 주시고, 좋은, 방송 우리 학생들에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홈쇼핑에 관련해서 우리가 들으면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우수님, 소비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야겠지만 왠지 쓸쓸한, 씁쓸한 느낌이 드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그런데 디자이너는 그런 씁쓸함을 항상 이겨내야 합니다. 디자이너가 나만을 위한 디자인, 또 나만 만족하는 디자인 해서는 디자이너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작가예요. 그건 예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내 주장을 하면 돼. 남들이 그걸 이해해주면 성공하는 거고 남들이 그걸 이해 안 해주면 나만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소비자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은 나를 주장하고 사회에 저항하고
어떤 생각을 전달하고 철학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치열하게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건데, 조금 씁쓸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또 운명이다. 아, 이거 굉장히 슬퍼지는데 그런 거를 즐겨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요소들이 라이프스타일 샵의 시초가 된 것 같아요. 네, 편집 스타일, 아니 편집샵. 그래서 요즘 뭐 정말 그 컨셉을 모르겠는 샵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이스 웨더라는 샵 알아요? 몰라? 나이스. 아, 디자이너들이 이거 모르면 안 되지. 나이스 웨더라는 샵이 있습니다. 나이스 웨더. 가보면, 아, 정말, 과자부터 캠핑 용품까지 팔고 있어요. 뭐, 가방도 있고, 학용품도 있고, 옷도 있고, 이상한 공구도 팔고요. 치약도 있어. 뭐, 포스터도 팔고, 어떨 땐 장갑도 있고, 사탕도 있어. 추파춥스. 그 정말 대중 없어, 대중 가봤어요. 없어. 저 잠깐만. 옷도 오케이. 그런데 그 브랜딩도 그렇고 컨셉도 그렇고 이제 끝까지 간 거야. 완전히 그냥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한마디로. 그런데 다 디자인, 패션, 세련된 것들. 그런 것들 팔고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지금 스타일 TV니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편집샵이 예전에는 텐코로스 꼬모라든가 또 예전에 파리에 유명했던 뭐지? 아,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파리에서 최초로 등장한 편집샵. 하여튼 그런 편집샵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문구류 편집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 나이스 웨더는 가장 핫한 편집샵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 더현대 아세요? 더현대 여의도에? 네. 네. 그 지하 1층인가 2층에 가보면 그런 핫한 브랜드들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아, 거기 한번 학생들하고 같이 갈까? 굉장히 재밌는데. 근데 단체로 우르르 가긴 좀 그렇고, 그쵸. 알아서 가세요.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한마디로 백화점인데 지금 제 생각에 가장 핫한 편집샵이나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 지하 2층인가 1층인가 하여튼 그런데 꼭 가보세요. 더현대. 아, 콜레트. 아, 스타일 팩토리니 역시 답을 주시네요. 파리 콜레트. 내가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났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파리 콜레트가 아마 그런 것의 또 시초, 최초의 편집샵이었고, 그 지하에 워터바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저 하얀색 코카콜라를 사온 거야. 저 하얀색 코카콜라 보여요? 네. 여기 진열된 것 중에. 쫙, 저 줘봐봐. 하얀색. 그렇지. 이거를 내가 한 20년 전인가? 아니, 보입니까, 여기? 여러분, 이거 본 적이 있어? 하얀색 코카콜라? 아마 전무후무할 겁니다. 지금도 없을 것 같아. 이 하얀색 코카콜라. 썸네일 그려야 돼서 포즈 좀 잡으세요. 여기? 네. 오케이. 요거를, 자. 이거 해주시죠. 아, 요거. 눈앞에 하시면 안 되고 물건 뒤에 하시고. 아, 그래? 물건 바로 뒤에. 아니야, 이렇게 내 얼굴이 가리지. 어쨌든, 요 하얀색 코카콜라. 그 콜레트에서 사온 거예요. 난 진짜 기절할 뻔했죠. 세상에 이런 코카콜라가 있나 해서. 코카콜라 맞습니다. 여기 이제 막 그래픽도 있고. 그 워터바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여기다 놔야겠다. 근데 아쉽습니다. 콜레트가 사라져서. 이제 그 명맥을 잇는 게 텐코로스 꼬모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좀 고급 편집샵이 요즘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더현대 뉴진스 팝업 스토어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 나 못 봤는데. 거기에 그 초록색 무슨 마켓이 있는데, 뭐더라?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초록색 컨셉에, 거기도 약간 나이스 웨더 같은 곳이에요. 아, 이름 또, 저기 이름 좀 알려주세요. 아, 그, 더현대 지하에 있는 그 초록색 편집샵. 최근에 갔는데. 거기는 이상한, 아이스크림도 팔면서 학용품도 있고, 티셔츠도 있는데, 에코백도 있고, 약간 그런 데야. 네. 아주 요즘, 이제 기억력이 이제 가물가물하네. 나도 이제 좀 이제 용량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소비사회에서 사람들을 씁쓸해서 나왔는데 이제 즐겨라. 그 씁쓸함을 즐겨라라고 말씀드렸고요. 세상이 발전하면서 낭만은 점점 없어진대요. 네, 낭만. 우리한테는 그게 낭만입니다. 네, 요즘은 공간 체험이 대세인 듯 합니다. 네,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네요. 네, 힘이 납니다. 준영아 명절이다. 연락 설거지. 네, 전부 치고 설거지 해야 되는데, 즐기십시다. 네, 즐기시고, 네, 설거지를 하면서 디자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릇의 디자인은 이렇다. 그릇에는 패턴도 유심히 보시고, 뭐, 요즘은 수세미도 예쁜 디자인이 많고,
또 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홈쇼핑 대표님께 듣는 프레젠테이션 기법. 요거는 홈쇼핑 대표님보다는 쇼 호스트를 모셔야 되는데 쇼 호스트 모시려면 엄청 어렵겠네요. 쉽지 않죠. 네. 어쨌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상, 한마디로 만물상이죠. 만물상인데 요즘 편집자들이 펀샵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좋은 이야기. 네, 나이스 웨더 더 현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초록색 그 브랜드 그것도 한번 다 살펴보시고 무슨 마켓인데 생각이 안 나. 슈퍼말차라고 하시죠. 슈퍼말차. 네. 맞아. 슈퍼말차예요. 슈퍼말차. 슈퍼말차라는 브랜드입니다. 초록색. 누가 여기 얘기했어요? 예, 그 인형 그렇구나. 우리 엄실장님께서 네, 실장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아하 하셨고요. 스타일TV는 전 콜레트에서 너무 이쁜 레오파드 패턴의 스트랩 힐을 샀었는데 추억 돋네요 하셨네요. 네. 또 이분 패션 하시는 분이라 콜레트를 아시네요. 콜레트를 여러분께 소개를 내가 강의 중에 못했구나. 네. 그러면 근데- 다음 디방 주제로 해주세요. 다음에 편집샵? 우리 편집샵 재밌겠다. 나이스 웨더랑 말차, 슈퍼 말차랑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탱크로서 꼽으면 내가 1시간 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금도 청담동에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애슐린 라운지 같은 것들도 괜찮아요. 네, 어쨌든. 네. 성수동의 포인트 오브 뷰. 요거는 문구 편집샵. 문구리 편집샵. 성수동에 그것도 괜찮고. 성수디올 갖다가 공간 디자인 힘을. 성수디올 좋은데, 이제 요번 주제는 아니니까, 다음에 성수동 특집, 이게 할 거는 많은데, 참, 큰일 났네. 할 거가 바쁘고.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은데. 콜레트 얘기했고요. 얼굴 빵. 네. 성수디올 갖다가 그린님, 네, 거기가 어디더라 하셨네요. 네. 전 예쁘게 담는 레이아웃? 전을 예쁘게 담는 전 예쁘게 담는 레이아웃 중요합니다. 요게 보기 좋아야 또 맛도 있거든요. 또 식욕을 돋구고. 그래서 레이아웃 중요한데, 저는 살짝 45도 각도로 겹쳐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전에다가 이렇게, 이건 우리 어머님의 감각인데, 이렇게 전에다가 꽃잎을 뜯어가지고, 딱딱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집에 그냥 있던 거를, 이렇게 툭툭 뜯어, 여기 뭐 이런 거를 뜯어가지고, 그 풀하고 요걸 놓는데 너무 예뻤어요. 예. 사실 먹어도 상관이 없는,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전에 스킬들이 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차였는데라고 하셨는데, 슈퍼말차. 감사합니다. 잘 기억을 해주셨네요. 슈퍼말차. 자, 지구상 1%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것보다 소비된 99%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저 디자인 좀 줘봐. 저 책 좀 줘봐. 그렇지. 요 이야기는 요건데, 이제, 자, 말란 게 또 이야기하지. 빅터 파파네. 지금 이거 누구야? 김우수님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예문 대표십니다. 이거 오래된 책이에요, 사실. 굉장히 오래된데, 인간을 위한 디자인, 빅터 파파넥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이 말이 나와. 자, 빅터 파파넥은 말한다. 모든 디자이너들이요, 사회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책임감을 가져라. 야, 이런 이야기를 1960년대가 70년대 이 책을 썼거든요. 그때 한 거야. 1971년도에 출간한 인간을 위한 디자인. 나도 기억력 괜찮네. 이 빅터 파파넥이 이 환경, 생태, 요거를 좀 생각하는 디자이너인데, 딱 이 말을 했어요. 1%의 사람들을 위한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디자인이 아니고, 99%의 사람들을 위한 디자이너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평범하고 많은 만인을 위한. 그러니까 요거 저도 예전에 특강 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10시 넘었는데? 그러니까요. 나 이거 이야기 시작하면 11시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주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잠깐만 이 얘기를 하면 굿 디자인 하면 뭐 포르쉐, 뭐 뱅앤올슨, 그 다음에 애플까지도 내 마음이 아프지만 애플 멋있어요. 멋있어. 근데 어때요? 비싸. 그죠. 맥북 괜찮은 거 하나 사려면 600만 원 정도 듭니다. 600에서 700 정도 들어요. 야, 700만 원짜리 노트북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삼성이나 조금 이걸 뭐 저렴한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쓸만한 노트북들 100만 원 정도면 하지 않나요? 물론 뭐 1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고, 그리고 굿 디자인을 쫓는다고 해서 우리가 뱅앤올슨 TV 하나에 3천만 원, 6천만 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은 전 세계의 컴퓨터 시장에서 한 9% 정도 사용을 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91%에서 93%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멋진 디자인을 가진 애플 컴퓨터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93%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조금은 저렴하지만 디자인은 좀 뭐 윈도우도 그렇고 많이 아쉽지만 그런 디자인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건 고민이 된다라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저도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나 취향도 있고 타겟이 있고 마케팅이 있는 거라서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 좀 다음에 주제를 다뤄보기도 하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빅터 파판에게 인간을 위한 디자인, 그러니까 정말로 인간을 위한 디자인은 무엇이냐 이거죠. 9%의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할 것이냐, 그것이 뭐 여기서 지금 아름다운 쓰레기라고 했지만 또 멋진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고성능에. 그렇지만 조금은 아쉽더라도 99% 또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빅터 파파넥은 이미 1971년도에 했다는 얘기예요. 대단하지. 자, 뭐 여러분들 이야기만 제가 받아쳐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네요. 네. 무심코 지나친 디자인이 수업 듣고 나면 내가 미끼에 걸린 거구나, 깨달음을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시 10분이에요. 이제 슬슬 마무리해요. 여러분, 이제 심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인사하는 모드로 갑시다. 인사, 안녕하는 모드로. 이제 명절 앞두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샵들, 브랜드들 정말 많아요. 다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슈퍼말차, 그리고 나이스에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서, 요게 약간 그렇다, 그런 좋은 샵들이 있으면 많이 추천해 주시고 소개해 주세요. 우리 나중에 다음에 한번 편집샵 특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선샤인, 이건 뭐지? 미스터 선샤인이 왜 나와? 아까 이거 뭐 가린다고? 뭐지? 가린다고 제품. 네가 쓴 거 아니야? 알겠어. 슈퍼말차, 네, 편집샵 좋네요 하셨습니다. 편집샵 특집 갑니다. 네, 디방 온라이트에요. 제가 힘들어서 못합니다. 자, 너무 유익한 디방,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 구독과 좋아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감각 물려받으셨네. 네, 저희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전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저희 어머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10시 1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역시 저의 단독 드리블 성공했습니다. 저는 10분, 20분 어떻게 채울까 고민했는데 어느덧 1시간 1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나 저의 개인기 돌파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70대 25도 오늘 왜 나와 오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이런 얘기 합시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이런 진부한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디방 47회 뉴진스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실컷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사실 오늘 명절 그 전이라 참석을 많이는 못 하셨는데 저는 한 명이 있어도 신나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 디방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유치하고 천편일률적인 인사 나눠볼까요? 네, 명절 음식 네, 저는 제가 레어타지는 않는데 맛있게는 먹습니다. 자,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고 청고마비의 계절 만끽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여러분들 진부한 인사 나누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이라고 해서 또 가정에 있으신 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아무리 즐겁고 힘들어도 또 아무리 부정적인 어떤 일이든 이야기든 즐겁게 즐기시고 항상 거기서 디자인을 발견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란 말도 좀 또 다른 좀 좋은 말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요즘 호캉스, 멍캉스, 블레저, 워케이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명절도 그런 디자인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름달 보고 소원통치하세요. 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진부한 인사. 자, 보름달 좋습니다. 한가위 또 뭐 풀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보름달 보고 소원도 비시고 송편도 보름 맞지 송편? 송편 많이 드시고 또 떡국은 아니지. 떡국 먹고 한 살 더 드세요. 이런 얘기 할 뻔했네. 네, 보름달 송편 즐기시면서 4일간의 연휴 명절 잘 즐기시고 밀린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밀린 디방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좋은 휴식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을 듯 하셨고요. 교수님은 달 보고 어떤 소원을 비실 건가요? 저는 소원 같은 거 안 빕니다. 소원이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달 보면서 달이 참 동그랗구나 라는 이야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하셨고요. 곧 교수님 만나뵙기를 바라며 인사드릴게요 하셨습니다. 동민회장님, 스태프분들 모두 해피 추석 하셨습니다. 자, 해피 추석, 메리 추석 다 요즘 많이 쓰는데 여러분 다 좋은 추석 보내시고 오늘 혼자 한 디방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이동민, 김민희 또 이상임 모두 고맙고 다들 또 연휴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요. 또 2주 후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 또 새로운 주제로 디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안녕. 라이브 나오고 있어요. 야, 근데 뭐 이거 혼자 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나 깜짝 놀랐네.